사람의 생김새가 천차만별이듯 아이마다 지닌 재능과 능력도 다양하다. 하지만 아이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자라게 하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렇듯 부모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아이들의 재능은 성장을 멈춘다. (2008년)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한 초중고 직업진로지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88.8%, 중학생의 65.6%, 고등학생의 67.7%가 장래 희망이 있다고 답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장래 희망이 없는 경우가 높아졌고 중고생 3명 중 1명꼴로 희망 직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래에 희망 직업이 없는 이유로 내게 맞는 장래 희망 직업을 아직 찾지 못해서라는 답변이 32.7%로 가장 많았다.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몰라서와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몰라서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학생들이 알고 있는 직업의 정보가 제한적이고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 시절에 자신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인이 돼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시간을 낭비하며 방황할 수 있다. 골프 천재 타이거 우즈의 아버지는 아들의 재능을 어렸을 때 발견했다고 한다. 아들의 뛰어난 신체 운동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해 세계 최고의 골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자녀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찾고 개발하는 것은 다름 아닌 부모의 몫이다. 그저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보다 자녀의 숨은 재능을 키워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략을 펼쳐야 한다. 이번 시간에는 자녀의 특별한 능력을 찾는 맞춤 교육의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예, 반갑습니다. 요새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 한국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많은 학생들이, 사람들이 모든 거를 잘하기를 기대하죠.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그죠? 모든 거를. 우리가 농경사회나 이때는 모든 걸 다 잘해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하기보다는 특별히 어떤 걸 좀 잘하는 것을 기대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결국에 21세기를 리드하고 21세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렵죠. 세계적인 상황이. 근데 그 주범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인 것 같죠? 미국에서 요새 한국도 그렇고 이런 실직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얼굴이 좋으시네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미국 사회를 보면 요새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어느 분야의 1인자는 더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정확히 얘기할 수 없지만 위에 있는 1%부터 5%는
이때에 더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A 이제 기업체에 있으면 비회기업체에서 연봉을 미국 사회라는 게 한국 들어갔고 전부 결국 이제 이제 봉구의 문제 아니에요. 결국 옮긴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학 교수 마찬가지예요. 뭐 아무리 좋은 대학이 있더라도 다른 대학에서 연봉을 뭐 2배를 준다든지 하면 옮기고 이러한 현상이 최근에 이제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심하게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이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잘하기보다는 한 가지를 특별히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결국에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결국에 직업의 종류도 옛날에는 농경사는 뭐예요? 그냥 힘 있고, 그죠? 그냥 땅만 파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직업의 종류도 수만 가지 되고 수십만 개가 되고 매년 이렇게 수만 개씩 직업이 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내 아이는 과연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 가지라도 똑 소리난 아이를 키워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저도 이제 당연히 지금 몇 살 같이 보여요? 저는 이제 자녀가 둘 있는 다 대학 졸업하고 그랬거든요. 보면, 저는 그랬어요. 둘째는 이제 국제학과를 다녀요. 국제학과는 여러 개를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정치, 경제. 근데 그 중에서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걔가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자기 좋아하는 언어 부분만 잘하더라고요. 걔 얘기가 뭐냐면, 아빠 난 언어 얘기만 하면 그냥 공부 안 해도 A+예요. 근데 뭐 좀 표현이 경제 쪽에 가면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뭐냐면 개인마다 잘하는 부분의 특성이 있고 개인마다 그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난 세기에는 뭐 그냥 그런 대로 됐지만 이제는 한 분야의 일인자가 되지 않고 한 분야에 특별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밥 먹기도 힘드니까 문제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는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21세기의 교육을 보는 시각인데요. 우리는 교육하면 뭘 생각하죠? 입시, 높은 IQ, 우수한 성적, 평균적 평균적으로 잘하는 거, 다 잘하는 거죠. 과연 그러한 것들이 다음 세대에 여러분 자녀가 사는 세대에 과연 필요한 것이냐. 그것보다는 좀 한 가지만 잘하는 학생으로 키울 수는 없느냐. 여기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요. 입시를 준비할 이런 얘기 하죠. 그잖아요, 그죠? 근데 입시가 지금 바뀌고 있죠. 전번에 모 대학에서 입시를 성적으로 뽑지 않고 3가지 뽑았다 그랬죠? 그게 뭐죠? 성격과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거로 창의력 이렇게 3가지를 뽑았더니 1학년이 지나면 더 우수하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대학은 아는 것이 카이스트 대학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입시 좀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니까 대학이라는 게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는 공장에서 찍어낸 부품이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키울 필요가 있다. 내 아이는 공장에서 무수히 뽑아낸 그런 부품이 아니고 독특한 하나로 키울 수 없느냐. 다시 말하면 내 아이는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느냐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대학이죠, 그죠? 과연 특별히 잘하는 게 따로 있느냐? 그리고 내 아이는 무엇에 좀 소질이 있느냐? 근데 이런 것을 꼭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요, 인간의 능력이 몇 가지냐는 문제를 이제 심리학에서 지능에서 얘기하잖아요. 지능이라는 게 있죠, 그죠? 지능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7개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가드너라는 사람 있죠? 그 아주 뭐 잘할 거야. 아마 그분 같은 경우는 뭐 7개에서 9개다, 10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럴 때 또 어떤 사람, 길포드 학자는 인간의 능력이 180가지다. 그러니까 180가지 중에서 과연 뭐를 잘하는 아이로 키울 것이냐. 아니면 7가지 내지 9가지에서 과연 뭐를 잘하는 아이로 키울 것이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런 학생이 결국에 21세기 주인이 되는 것이고 21세기에 결국에 사회를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지난 세기에는 직업이 이렇게 많지 않고 특별한 신분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한 인간의 직업이었다고 한다면 21세기에는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되기를 요구하고 세분화된 직업 속에서 과연 똑소리라는 하나의 능력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영재라는 말이 있죠, 영재라는 말. 여러분 자녀가 영재면 좋겠죠? 그죠? 근데 영재라는 말의 개념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요. 옛날에는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이 영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있는데 요새는 영재라는 것이 모든 것을 잘하는 것보다도 특별한 부분에서 5%, 한 10% 내에 들 때를 영재라고 본다는 것이 우리 영재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국영재교육학회 회장이거든요. 아니, 그걸 알 필요 없는데요. 제가 왜냐하면 그 학회에서 우리가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봐요. 우리가, 누구 인간의 능력이 10가지다라고 할 때, 10가지 할 때요. 모든 거에서 50% 학생이 필요하냐, 내 아이가. 아니면 10가지에서 특별한 부분에서 5% 이내가 되는 것이 필요하냐. 그러면, 봐요.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재능이 있을 때는 특별한 영역에 대해서 3가지 특성이 있어요. 집중력이 있고, 거기에 대한 창의력이 나오고,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남보다 앞서가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이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 아이는, 자, 질문 한번 해보자고요. 내 아이는 어느 능력에서 5% 안에 드느냐. 그러니까 고민 안 해보셨죠? 그냥 대학만 가면 된다는 식의, 그냥 막연하게 IQ만 높으면 된다는 식의 능력. 그런 거보다는 과연 특별한 부분에 정말로 똑소리 나는 내 아이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이 고민을 한번 해보자, 이거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제 얘기를 듣고요. 과연 내 아이가 어디에서 능력이 있느냐를 생각을 하면서 아울러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우리는 21세기의 교육이 갖는 문제를 20세기와 21세기의 다른 교육의 흐름을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알렌 위너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 또는 최근에 영재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우선 해드릴게요. 우리는 지난 세기에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세상이었어요. 그죠? 모든 면에서 잘하는 거. 그러나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잘하기를 바라지 말고 아이의 숨은 재능을 찾아서 키울 필요가 있다. 여러분 동의해요? 네.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죠? 네. 다 잘하지 않죠? 네.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근데 우리 애를 키울 때 너는 왜 경제도 못하냐고 들볶고 쓰면 걔는 다 못할 거야 아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모든 것을 잘하는 것보다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찾으는 일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근데 IQ가 뭔지 알죠? 네, IQ라는 게 왜, IQ 하면 머리 좋고 나쁘잖아요. 그죠?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IQ라는 것이 뭐냐면, 신체 연령과 정신 연령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2세 학생이 2세, 나이가 2살인데 4세 능력이 있다면 걔는 IQ가 얼마 200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IQ라는 게. 그런데 이제 보통 지난 세기에는 모든 것을 전부 IQ로 얘기를 했어요. 어땠는지 아세요? 옛날에 그런 일화가 있어요. 어떤 일화가 있냐면 선생님이 공부는 잘하는데 IQ 낮은 학생 보고, 아유, 너 불쌍하다. 너 얼마나 노력을 하니? 에? 또 거꾸로, IQ는 높은데 공부를 못하면 거꾸로 얘기를 해서, 너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 이런 식으로 IQ를 아주 신화시한 거예요. IQ로 모든 판단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IQ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어요. 봐요.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죠? 미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IQ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뭐냐면, 그 IQ라는 게 보통 세 가지 능력이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논리 능력. 논리적으로 얼마나 잘하느냐. 수리적인 능력, 언어 능력이거든요. 그분들이, 미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능력이 상당히 그렇게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IQ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IQ가 모든 것을 이야기해준다라고 할 때 다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천대받을 수 있겠고 무시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있잖아요. 집에서 IQ를 딱 가져오면, 지능지수 결과를 가져오면, 아휴, 넌 머리가 나쁘구나, 공부 못하겠구나 라고 포기를 해버린다니. 그게 아니고 그 이외에 많은 능력이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할 때 IQ에 대한 신화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아이에게 동일하고 같은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신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육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60명 있으면, 요새는 60명이 아니죠. 한 30명 되죠? 30명 있으면 평균을 놓고 수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이 아니고 재능에 맞는 개별적인 교육과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이 점점 강화되고 필요로 한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봐요. 여러분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집단 그룹에서의 잘하고 못하고 따라가기보다는 내 아이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에게 맞는 환경을 제공하고 개별적인 어떤 자극을 주어서 그 부분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의 사교육이 문제죠. 그죠? 문제잖아요. 근데 사교육을 저는 권장할 생각은 없는데 사교육의 어느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주 적은 부분.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 잘하는 부분을 강화시킬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부모님들이 그냥 옆집 애가 5개 학원 가니 넌 6개 가야지. 6개가 넌 7개 가야지. 이런 식의 사교육은 전혀 의미가 없고 걔는 밖에 가서 자고 오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필요하니까요. 그게 아니고 차별적인 교육이 뭐가 필요하냐. 우리 애는 이제 언어를 좋아하니까 언어에 대한 조금 특별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나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사교육이 지나치게 부모의 뺑뺑이로 시작해가지고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돌리고 그 일찍 들어오면 말이 뭐 공부 안 하는 듯 하고 밖에 있으면 다 공부하는 줄 아는 식의 그런 식의 그 사교육은 전혀 의미가 없고 정말로 내 아이에게 맞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맞춤 교육은 없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아이에게 관심을 둬서 교육 방법으로 생각해야 할 측면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부모가 아이의 성공을 저한다고 생각했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아이를 돌리면 되느냐. 뭘 돌리죠? 뺑뺑이를 돌리는 거죠. 그죠? 그죠? 근데 결국에 그런 경우는 문제아를 낳는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는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아이는 부모가 억누르고 부모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대학 학교 갈 때 공부 잘했어요? 뭐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인데 무조건 자기는 잘하는 거 따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대단해요. 그죠? 아까도 지금 잠재 가능성도 있고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요.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에게 카운셀러적인 부모가 될 때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방향성 없이 부모의 과욕은 아이를 결국에 문제아로 만들고 학습의 해이를 느끼고 학습의 자신감을 잃게 되고 동기를 잃게 되고 학습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는 얘기죠. 공부는 누가 하는 거죠? 내 아이가 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듯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20세기의 여러 가지 생각은 결국에 21세기에 와서 많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IQ만 본다든지, 억지로 누른다든지, 평균을 향해서 지도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능력을 보고 과연 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는 그런 부모가 필요하고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똑 소리나는 한 가지 재능을 찾아야 되죠. 그죠? 그걸 찾아야지 지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능력이 어떻게 방법을 써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째, 부모들은 조기에 재능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또 태어나자마자 얘 어디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만들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어디에 능력이 있는 것이냐. 뭐를 좀 잘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시간을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결론은 가능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요. 천천히 가면서 내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찾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구체적인 관심과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봐요, 요새는 옛날과 다르게 자녀를 키우기 힘들죠. 그죠? 그것은 고도의 자녀에 대한 전략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밥 주고 학비적이면 컸잖아요. 그냥 대충. 그죠? 근데 이제는 무한한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갖는 무엇이 잘하느냐, 어떤 데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관심과 그런 마인드를 가질 때 그 능력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능력을 찾기 위해서 가능한 한 다양한 경험의 장을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연구를 가서 언어적인 일을 한다든지요. 또는 뭐 박람회 가서 뭐 고전적인 여러 가지를 본다든지 아니면 미술관에 가서 흥미를 본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의 장을 좀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그냥 아이를 학원만 보려고 하지 말고 어려서는 다양한 경험장 속에서 걔가 눈이 번쩍번쩍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눈이 번쩍번쩍하고 관심을 갖고 좋아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과연 무엇이냐를 부모가 좀 노력을 해서 찾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자, 우리는 어떤 아이를 키워야 되죠? 자생적인 아이고 창의적인 아이를 키워야 되죠. 21세기는. 그런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모든 사고의 패턴을 먼저 아이를 보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이 다 결정해놓고 일로 가? 여러분들 여기 결혼하신 분들 어때요? 시부모님이 다 결정해놓고 하라면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그렇죠. 근데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그죠? 그러니까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멈추고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내 아이는 결국에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아이에 대한 관찰은 적극적으로 해요. 그죠? 행동은 소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행동은 적극적이고 관찰은 소극적이죠. 그게 바로 엄마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결정해놓고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하라, 하라. 어? 그리고 애는 방향을 잃는 거예요, 방향을. 빙판에 차가 미끄러듯이 애는 빙판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관찰을 많이 하고 왜 관찰을 하죠? 똑소리라는 하나를 찾기 위한 것이죠. 관찰을 많이 하고 행동은 좋게. 아이의 행동과 아이를 보는 식의 노력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오늘 가서요, 이렇게 메모장을 해가지고요, 아이의 행동을 일주일 동안 체크를 해보세요. 어떤 책을 좋아하나? 어떤 말을 많이 하나? 응? 응? 엄마의 대화를 할 때 어떤 것에 흥미를 돋우고 용기를 얻고 흥미를 갖나? 이런 걸 이렇게, 이런 빈도와 체크를 해보면, 아, 얘는 어디에 속한다. 그리고 뭐를 좋아하나. 이렇게 아이에 대한 관찰을 먼저 할 수 있는 부모님의 그 지혜.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고 나면 엄마가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대화를 해야 되는데요. 그 대화의 방식은 카운셀러식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과연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냐가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 엄마의 의견을 간단히 제시할 정도로 접근을 하자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엄마가 우선이에요? 아이가 우선이에요? 아이가 우선이죠. 그러면 걔 적성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스러운 특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절대로 먼저 행동을 통해서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고 양육하려고 하고, 좀 제가 과하게 얘기하면 이건 좀 제가 이제 웃으면서 하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아이들보다 잘나지도 못해서 사실은 웃으면서 얘기하면 걔네 세계가 있어요. 세계가 있죠. 있고 말고요. 그런 세계를 인정을 하고, 여러분은 아까 제가 뭐랬죠? 카운셀러 식으로 접근을 하고 가능한 한 부정적인 말 하지 마, 안 돼, 네가 뭐해? 라는 말은 최소한 줄여야 되죠. 한국의 그 일반적으로 문화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쓴다 그래요. 그죠? 우리들 고맙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참 안 쓰죠. 특히 저는 특히 안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안 쓰는 것 같은데, 뭐 미안하다는 말 특히 안 쓰는 것 같은데, 이런 말 사실 좋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 말 안 쓰네요. 근데 또 어떤 뭐 일본인 같은 경우는 너무 또 많이 쓰죠. 너무 많이 쓰니까 얘가 뭐 하는 건지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태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부정적인 말을 어떻게 적게 사용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제가 좋아하는 거 하잖아요. 그죠? 관심 있는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걸 뭐 하지 마, 하면 안 돼. 네가 뭐래 하면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의 관찰을 통해서 아이가 하려고 하는 걸 조금씩 이해하려고 하는 부모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아이 거를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그냥 끌어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안 된다. 하지 마. 되지 마. 네가 뭐래. 난 네가 하는 것만 봐도 골치 아파. 그런 말은 하지 말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아이의 엉뚱한 부분을 인정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엉뚱한 부분. 자기가 생각할 때 좀 엉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받아들일 수 없느냐. 여러분들 그러지 않죠? 가장 나쁜 교육의 방법이 비교죠, 비교. 그죠? 옆에 사람과 비교, 친구와의 비교. 한국 사람 비교하잖아요. 그죠? 옆집의 비교. 한국 주부들이 이제 남편하고 유학을 가잖아요. 그럼 한국에 오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거나 입잖아, 옷을. 청바지, 저도 유학을 갈 때 정말로 옷을 많이 가져갔어요. 가운부터. 근데 하나도 안 입었어요. 위에 가죽 잠바 하나, 청바지 하나. 나머지는 다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 올 때 공항부터 탁 캐고야 되고. 예? 누구는 씨가 어떻게 한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게 행동을 방해하고, 용기를 막고, 자기 가는 일을 차단하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자아 존중감을 말살을 시키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커보면 몰라요, 뭐가 될지. 예? 그러니까, 내 아이의 자아 존중감을 심어주는 것은 첫 번째가 엉뚱한 일을 하는 거를 놔두는 거. 비교하는 거. 너는 최고다. 그 나름대로 최고다. 혹시 공부 못해도 예? 그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똑똑한 그 능력이에요. 그거는 자신이 개발하는 거지 부모가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어떻게 보니까 이게 태어나게 한 거지. 부모 그 외에는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 좀 이렇게 좀 그때나 좀 복중에서나 좀 교육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아이의 관찰을 통해서 아이에 대한 특성을 찾는 그런 일 필요한데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식의 그 승문재능을 찾을 것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개인의 능력을 보면요. 아까 180가지 능력이 있다 그랬죠, 어떤 사람. 어떤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 가드너 같은 사람은 한 7에서 9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능력을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면 가드너의 자동지능은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 능력, 음악 능력, 신체 능력, 개인 내적인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연 탐구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다 알겠죠? 그죠? 언어 능력은 아나운서가 더 잘하겠죠. 그죠? 그래서 논리 수학 능력, 과학자, 시간 공간은 뭐죠, 이게? 아시는 것처럼 미술 같은 거, 음악은 음악 재능, 신체는 운동선수, 개인 내적인 건 세일 같은 거 하면 잘하겠죠. 그죠? 자기 심리학자 같은 경우죠. 대인 관계 능력, 또 자연 탐구 능력, 이런 식의 이제 능력을 이제 가드너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요. 재미있는 게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지금 그 A, B, C, D 이 5학생이 있죠, 지금. 5학생이 있는데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5학생의 능력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요. 보세요. 자, A 어때요, A는? A를 보게 되면
A를 보게 되면 지금 자연 탐구 능력은 낮고, 그죠? 그죠? 보이시죠? 그리고 대인 관계 능력과 논리 수학 능력은 높죠. 이런 학생을 생물학자라가 되게 한다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학생은 뭐 대인 관계가 좋으니까 뭐 세일즈맨을 시키든지, 그죠? 그래서 한글 세일즈맨 하면 좀 이렇게 좀 평가를 잘 하지 않죠? 근데 세일즈맨을 잘하면 가장 그게 좋은 직업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지금 어떤 능력이 좋냐면 자연 탐구 능력은 없고 논리 수학과 대인 관계 능력이 높잖아요. 이제 A라는 학생이죠. B라는 학생은 어때요? B라는 학생 보면 대인 관계 능력은 없죠, 지금. 이 학생을 세일즈맨을 시키면 하루에 한 건도 못 팔고 맨날 가족은 예? 힘들게 하죠. 그죠? 금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근데 이 학생의 능력을 보면 언어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또 뭐요? 자연 탐구 능력이 높잖아요. 이렇게. 이게 다르잖아요. 두 사람만 봐도 이렇게. 재밌잖아요, 지금? 예? 재밌잖아요. 세 번째 보면 이 학생은 또 자연 탐구 능력이 높잖아요. 이 학생은 생물학자를 시키든지 그런 걸 시키면 또 잘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계속 이제 제가 연구를 한 거 보면 여기 이제 이 친구는 음악을 잘하죠. 그죠? 조수미 같이 음악을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능력을 보면 다 다른 거예요. 이거. 신체 운동을 잘하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에 이건 이제 특별한 예를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여러 명을 해가지고 특별히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 특별히 이제 특별한 경우를 이렇게 추린 거예요, 지금. 5명에서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보면 여러분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저렇게 사람의 능력이 차이가 있구나.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게? 왜 웃어요, 지금 근데? 어느 능력이 우수한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은 어느 능력이 우수한 것 같아요? 다요? 자, 그럼 여기는 어떤 능력이 우수한 것 같아요? 어느 능력이? 그 옆에는? 다? 아니, 어떤 능력이 우수한 것 같아요? 체육?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인간의 능력은 이렇게 다양하다고 본다면, 봐요. 이럴 수 있어요, 물론. 무능한, 아니, 능력 없는 거를 여러 가지 교육적인 처치하면 좀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능력 있는 거를 키우는 쪽이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죠? 최소의 시간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거를 찾는 노력을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느냐. 무조건 부모의 뜻대로 일방통행적으로 가고는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식의 교육을 시켰느냐? 대부분이 우리는 그냥 부모의 뜻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사를 만들고 싶으면 그냥 뭔지도 모르고 의사를 만들려고 했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서로. 또 만약에 과학자들은 그냥 과학자를 만들려고 했고, 이런 식의 보다는 관찰을 통해서 아까 뭐랬죠? 관찰은 적극적이고 행동은 소극적으로 해서 내의 능력을 먼저 찾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럼 재밌는 게 있어요. 인간의 능력이 지금 10가지라고 한다면 한 가지 능력을 키우면 여타의 능력도 상승작용이 있어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봐요. 지금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지금 세계적인 그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친구가 하루에 한두씩 운동을 하고 헬스를 한다더라고요. 인터랙션한 사람이거든요. 언어 잘하고. 그 사람의 연설 중에서 핵심적인 게 메시지가 있고, 내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용이. 그건 지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운동을 그렇게 잘한대요. 맨날 헬스를 하고. 이렇게 한 가지 능력이 커지면 여타 능력도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똑소리는 아이로 키운다는 얘기는 다른 거는 못해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능력도 역시 키우게 된다는 얘기죠. 혹시 우리가 어느 능력 우선 자녀를 발견했다. 그럼 그때는 책이나 글쓰기나 언어에 관계된 환경적인 자극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죠. 이왕이면, 그죠? 외국어에 대한 것이든지 이런 식으로 심어주면서 흥미를 돋우면 다른 일에도 역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논리 수학 능력을 키운다면 뭐 계산기나 논리 문제나 뭐 실험 도구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그 능력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다른 능력도 역시 키워진다는 걸 제가 몇 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발견을 하면 똑 소리난 능력을 발견하면 그에 대한 환경을 좀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부여하면 그쪽의 능력은 당연히 키워질 것이고, 당연히 키워지고 나면 당연히 다른 능력도 자연스럽게 지금 키워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내 안에 있는 영재성도 좋고요. 똑순 하나의 능력이 과연 무엇이냐. 그거를 찾는 노력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했느냐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냥 올백. 그죠? 앞으로는 대학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지금 올백보다는 무엇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특성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힘이 있으면 농경사에 그냥 농사를 졌으면 되지만 이제는 산업사를 넘어 좀 더 상징적이고 직업 자체가 다양화지고 정보가 다양화되면서 그 아이의 능력은 상당히 특별하고 특殊능력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충분한 관찰을 통한 아이 재능 발견과 발견을 하고 나면 요새 부모님들은 당연히 환경을 제공하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부모를 뭐라 하냐면 차별화된 부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차별화된 부모 되고 싶어요? 되고 싶잖아요. 되고 싶죠? 여러분은 차별화된 부모가 아이의 성공을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아이는 모든 것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한 능력이 5% 안에 있는 아이로 크겠다. 키우겠다. 그리고 내 아이가 그 5%된 능력에 대한 것을 키울 수 있는 무한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부모들의 그 노력이 내 아이가 21세기에 필요한 한 아이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해야 되는 저번에 제일 처음에 뭐라 해야죠? 부모님의 정말로 심각하고 세밀한 관찰이 필요해요. 그죠? 관찰을 통해서 관찰의 결과를 지시하면 안 되죠. 카운셀러 형식으로 해서 아이와 인터랙션을 하고요. 그때는 그 다음에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줄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 좋죠? 창의적인 환경이 좋고요. 개방적인 환경이 좋고, 누가 주인이에요? 아이가 주인이 되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제는 평생 교육이라는 평생 아이가 직장을 바꾸고 평생 동안 자기를 컨트롤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 있고 흥미 있고 타고날 때부터 능력 있는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때 사회의 그분의 1인자가 되고 성공자로 그 사이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의 자녀는 똑소리 하나의 능력 있는 부분을 키워서 그 분야의 1인자가 되는 자녀로 키우기를 바라면서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